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우선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과거의 한풀이에 매몰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 정부는 미래를 얘기했을까요? 과거의 한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까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한풀이에 우리도 모자라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100년 전 일정시대 때의 한풀이를 하겠다고 나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약 바로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경제가 엄중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180도 다른 이야기를 했죠. 이걸 좀 식자들에게는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점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대로 경제를 운영하면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남한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을 보는 눈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인지부조화에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했던 경제 폭망의 실정은 사실 다시 재론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증가하고 30대, 40대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계속 줄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잘 주는 금융 일자리도 지난 8개월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 알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분식회계해서 이제는 국가 경제통계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농부는 무려 13만 명이 증가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4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1차 농업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일자리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인 경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계속 점점 더 부진해지는 불량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돼서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를 들어보면 일본, 미국, 프랑스가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자유주의 보수 정권이 감세를 하고 규제를 개혁한 덕분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한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줄다름 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냉각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역동성 넘치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성 넘치는 대한민국 경제의 야성이 지금 계집 속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 만든 계집 속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블룸버그는 또다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부정하고 타락한 재벌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강남 좌파다라고 썼습니다. 강남 좌파의 민낯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얼마 전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익 경제 정책이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외신들은 한국이 사회주의 실험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고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당신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 좌파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 펄쩍 뜁니다. 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론의 글도 못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좌파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쓰고 있다든지 알면서도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게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위대한 나라는 자유와 번영과 국가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문명국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세계의 많은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고민합니다. 바로 최근에 미국의 보수주의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흔들리는 보수주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겠다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나라의 자유주의자들이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존재하는 이유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성한 생명,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넘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부에 반박하면 다 벌떼듯이 달려들어서 토착 왜군이 적폐냐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나라입니까? 제 젊은 유튜버들을 가끔 만납니다. 요즘 혀를 내두릅니다. 정부 비판이 조금만 들어가면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 해달라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구글을 찾아가서 다국적 기업에 가서 자기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해달라고 애걸하는 정권입니다. 이게 언론과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정부입니까? 두 번째 가치로 헤리티지 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부가 시민을 봉사해야 잘 봉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토머스 제퍼슨이 얘기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구청이 할 일은 구청이 하는 게 최고 좋고, 구청이 못하는 것만 시가 하고, 시가 못하는 걸 도가 하고, 도가 할 수 없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대통령이 만사 참남을 다 하시겠다고 나오고 있고,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나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중앙정부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에 매몰된 정부입니다. 세 번째, 판사는 법률과 헌법을 그 원래 제정의 의미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판사 자신의 개인적 편향이나 정치적 성향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적폐 수사, 탄핵 심판, 이게 헌법의 취지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내려진 재판입니까? 정치적인 사법권입니까? 무슨 판사가 조국의 동생을 영장을 기각한 것이 법률에 의한 판단입니까? 이념적 진영 논리에 의한 판단입니까? 바로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자신과 자녀들의 건강, 교육, 직업, 후생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착오적인 문재인 정부는 탄생에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사회주의적인 사고입니까? 헤리티지 재단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경제와 개인 시민의 번영은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과 법치가 유지되는 그것에 의해서 지지되는 자유기업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도 어이없는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들은 5년 이내에 점포를 1개 이상 더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R&D 인력을 가도록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52시간 규제, 이미 앞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획일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원해도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는 대한민국만 존재합니다. 택시를 공기업화하겠다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드는 혁신기업 모빌리티 혁명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익을 보호하고 자유시민 동맹의 국가들을 보호할 때 번성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죽창으로 무찌르자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자립경제를 선언하는 정부 하에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자립경제를 주장하는 경제전쟁을 주장하는 정부는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에만 있는 정부입니다. 이렇듯 시대착오적인 고립주의 또는 동맹을 우습게 알고 설린 이웃을 적대시하는 정부는 그 국가 번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국방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보와 평화와 경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보가 불안해지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늘어납니다. 우리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도 주가는 낮게 유지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소위 주가 순익 비율, PE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PE 비율은 낮아지고 기업이 이익을 내도 주가는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서 환율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이 탈한국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떠나는 나라에는 번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인이 의욕을 잃고 자본이 떠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와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고 안보를 복원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경제적 자유 그리고 법치를 복원하고 안보에 대한 믿음을 복원하는 그런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출발점에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분풀이가 아니라 희망을 위한 이 전진을 다 함께 힘껏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적 자유가 법치 복원, 안보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이병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계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포럼에서 처음으로 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미 간의 민간연대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른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인상이 되게 깊었고 그때 깊게 공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도 참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국 장관 사퇴했습니다. 기쁘시죠? 네. 기쁘시죠? 네, 박수 한번 치시죠? 그런데 선배님들, 서울대로 그냥 보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대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전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 사퇴하시면은 서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에서 특히나 법학, 그것도 형법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총장실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참 안타까운 것이 서울대 교수님들 왜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조국 교수님 때문에 서울대에 자기가 신청 안 해도, 그리고 또 지도교수 추천이 없이도 이렇게 나오는 장학금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턴 증명서가 교수님들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남용되고 있는 거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서울대 교수님들이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여기 침묵하시면은 서울대 제자들이 교수님들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서울대가, 특히 서울대 교수님들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은 서울대는 조국 교수님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국 교수 사퇴 촉구 촛불 집회가 있었죠. 대학생들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서울대에서도 있었고, 서울대에서 하다가 지금 서울대 친구들은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사실 조국 교수님의 이중성과 위선에 깜짝 놀라가지고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트루스포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자보도 쓰고 초기부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 트루스포럼하고는 또 거리를 두더라고요. 저희 트루스포럼은 태극기 부대랑 가깝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저희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이 친구들이 하는 것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가만히 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여곡절 끝에 10월 3일, 여러분들 다 광화문 나가셨죠?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에 이 친구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광화문에서 한 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젊은 학생이 여기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러니까 가슴이 뭉클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한 팀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옛날부터 목소리를 내셨는데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들이 아닐까 이러면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듯한 마음,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치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거짓을 이용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선배 세대 분들께서 이 진실의 가치를 반드시 사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른들께서 청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장땡이겠습니까? 나이만 어리면 장땡입니까, 여러분? 네, 나이가 어린데 거짓에 침묵하면은 되겠습니까? 나이가 20살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에 침묵하면 저는 늙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은이라도 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한 고개를 들어서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 대사관 담 넘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친구들 근데 단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입니다. 아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험한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한국 대학생 바보 연합 아닌가 싶습니다. 뭐 더 심한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 당할 거 알고 담 넘어간 겁니다. 왜 이럴까요?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요.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왜 최고인 것 이럴까요? 같아. 다른 이유가 안 돼. 잘못된 역사관에, 거짓된 역사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자본주의는 1%가 99%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들이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 한 가지 선배님들께 아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어르신들, 애들이 이 지경 되도록 왜 가만히 두셨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 역시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견제해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역사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이거 제일 처음 주장한 나라 북한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한반도 총선 실시하기로 한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소련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유엔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네. 그러고 나니까 북한에서 만든 계획이 그겁니다. 지금 단선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다. 친일파고 미국에 빌붙어서 대한민국 한민족을 분단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김구 선생님 같이 감성적인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이 김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고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조국 교수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는데 저는 진실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국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조국 교수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청년들, 이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입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수주의 사상, 보수주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주의가 사실은 그 서구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실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에 기반한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공화주의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대한민국이 뭐죠? Republic of Korea입니다. Republic, 공화국. 여러분 공화국이 뭔가요? 공화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동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자기들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공화국이라는 얘기 맞나요? 예, 일반적인 용례와는 전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도 공화국은 공화국이에요. 북한의 공동체의 가치가 뭔가요? 주체사상. 예,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유 나왔고요. 또 뭐 있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 나왔고요. 진실. 결국에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 트루스 포럼이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뭐 종교가 다르건 어떤 사상이 다르건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도 전체주의를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마저도 책임 있는 자유를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진실의 가치가 저는 보수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공화주의, 우리 공동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 공동체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미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눈 뜨고 사람의 마음속 중심까지 보고 계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거짓말하겠냐. 이렇게 진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건국하시면서부터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을 Republic of Korea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또 이렇게 진실의 가치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신 시간을 지난 3년 동안 거쳐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가끔가끔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전에 유튜브 말씀해 주셨고 유튜버 우리 탄압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봤을 때 60세 이상의 유튜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 좋아합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순간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다. 젊은이라도 절망이라는 비탄에 빠져서 좌절하면은 늙은이고 늙은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청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